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4학년도 정시지원 가이드라인 5번째 시간으로서 이보다 더 자세할 수 없는 진학사 전략적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화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여러 입시업체에서 제공되는 정시 관련 자료를 꼭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2022학년도 진학사 사용법 동영상 통합 버전입니다. 효율적 전략적 진학사 사용을 위해서 정말로 꼼꼼하고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드렸습니다. 자부하건대 이번 버전보다 더 자세하고 전략적 사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은 없을 거라 자부합니다. 그러니 꼭 반복해서 신청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학사와 같은 정시합격 예측 서비스에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 입력이 실질적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이제 저도 2024학년도 버전을 연구하고 추가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 동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학사 사용법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자세할 수 없는 동영상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사 측은 높은 적중률과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 얼마 전에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디자인은 크게 바뀐 점은 없지만 메뉴 구성이 다양화되었고 특히 설정값과 조건값을 다양화 세분화하여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떤 내용은 결제를 해야 볼 수 있게끔 결제 시스템을 다양화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만 진학사 또한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진학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에 메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메뉴들이 있고 데이터가 있어서 활용하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모든 컨설팅 또는 후보 지원 대학을 설정하는 1순위는 내 성적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학사에서 내 성적 분석을 수능 성적 분포라는 메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로 올려놓으시면 지금처럼 하위 메뉴가 뜨는데 여러분이 수능 성적을 입력하고 인증을 받으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능 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표준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백분위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반영 과목에 따라서 또 국수형 반영 비율에 따라 나의 누적 백분위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나한테 유리하게 될 겁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 의미는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돌아가는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계 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와 수학, 미적분, 기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과탐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 요렇게 그리고 과목 반영 비율은 요렇게 되면 그때 나의 백분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과 이런 반영 비율로 하는 대학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대학이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될 확률이 적습니다. 제가 지금 동일한 학생으로 3개 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학생의 성적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 학생이 이런 데를 지원하기는 좀 애매할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도움이 되긴 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 검색은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하나 클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내려보게 되면 이게 상위권 대학의 일반적인 반영 과목이죠. 국어, 미적분, 기백, 과탐 2개 그리고 이런 비율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백분위 누적 분포를보다 구성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또 마찬가지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원하려는 반영 비율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반영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어느 사이트나 그 두 개를 섞어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 거고 경향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반영비리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대학을 선정하셔서 거기에 있는 경향성에 따라서 이 백분위를 근사치로 잡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반영비라고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출을 하시면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성적 분석은 이거 말고 진학사는 또 요 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대학 누적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서 창을 넘겨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점수를 건국대 환산 점수로 바꿨을 때 전국의 누적 백분위가 어떻게 된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학생 개인정보라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만 여기 왼쪽에 보면 건국대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 학생은 누적 백분위가 몇 퍼센트 되고 몇 등이 되니 괄호 안에 있을 겁니다. 몇 등이 되니 내 위로 몇 명이 존재를 한다.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소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자연계라면 메이저 5개 대학, 극상위권 대학, 그리고 인문계라면 스카이 상경, 또 금융이 붙었다던가 글로벌이 붙은 것 또는 회계 세무같이 극상위권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가치 있는 데이터입니다. 실제로도 저희 반 학생들이 극상위권이 나왔을 때 인원수를 다 따져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지원을 시키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극상위권을 제외한 상위권 대학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누적 백분위가 너무 커지게 되고 그 위에 인원수가 너무 많게 되면 그것을 다 추론하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뒤에 또 보여주긴 할 겁니다만 동일대학 동일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 대학을 보는 것이 극상위권 대학한테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믿으시고 최종 합격학과 4점수 차이를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근데 말이 계속 길어지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리시면 색깔이 바뀐 구간이 있을 건데 그게 내 구간에 해당되는 거고 누적 백분위는 얼마고 내 위로 몇 명이 있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분석은 이건 여러분이 뭐 수시 때 활용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 검색 이게 아마 진학사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되시는 창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설정 값을 작게 해놨는데 이 설정 값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과가 노출이 될 거고 그걸 클릭해서 모의 지원을 한 다음에 합격 예측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큐레이션 그리고 추천대학 가나다군 승패 전략이라고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그걸 보시고 검색을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거기서 지원 후보 대학을 고르셔서 까담이 제공한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학 후보군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시고 이거를 보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을 보게 되면은 기본 검색과 상세 검색이 있죠. 그래서 기본 검색은 지금처럼 다른 사이트에서 보통 테마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걸 클릭하게 되면 창이 바뀌어서 활성화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쭉 내려가면 창이 색깔이 바뀌게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검색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초기화를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다른 사이트에서 건국대를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건국대를 보시면 여기에 있을 건데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잠깐 기다리게 되면 지금처럼 검정색 글씨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 얘기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생각하고 또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정말로 시험을 망쳐서 과목 하나를 버려야 된다. 그럼 간혹가다 예체능을 하게 되면 스포츠 관련 그리고 영화 관련 뭐 연극 관련 그런 과가
가끔 뜨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처럼 건국대를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글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지원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학교가 그 반영 기준이 다 동일한 게 아닌 거죠. 과목 반영별, 특히 숙명여대가 복잡한 걸로 유명한데 여기에 조건값을 클릭하셔도 해당되는 과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모의 지원을 하시면 되고 또 까담이 제공한 정시지원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이 보셔서 후보 대학을 선택을 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연계, 그 다음에 가군에, 그 다음에 기억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한양대면 히읗을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눌렀을 때 건국대 서울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검정색 글씨가 나오게 이건 다 클릭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연계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폭넓게 보고 싶다. 그럼 이거 설정값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보이신 것처럼 처음에 그냥 대학교만 하나 클릭을 해도 그 과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우리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검색을 하게 되면 이건 조금 더 조건값을 세부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수능 100%만 하는데 예를 들면 내신이 나쁘거나 면접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자신 없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걸 해야 될 거고 또 모지에서 내 성적 분석을 하셨다면 표준 점수 100분위가 유리한 대학을 얘기할 건데 이걸 클릭하시면 되실 거고 전년도 경쟁률도 여기 하시면 될 거고 취업률, 연간 등록금, 장학금, 기숙사 수용률 같은 걸 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조건값을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어떻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내가 모의지원 대학을 고르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을 두게 된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기본적으로 살펴봤는데 위를 다시 올라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검색을 바로 가시는 것보다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많이 강화된 큐레이션 추천대학 가나다고 승패 전략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을 클릭을 해보시면 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검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면 만약에 이번에 자녀분이 처음 입시를 하게 돼서 경험을 하시는 학부형님들 또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입시를 치루어서 정시지원 대학을 고를 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기능은 나름대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바로 창이 뜨기도 하고 아니면 쭉 밑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즉 내 점수대가 이 정도 점수대가 되는데 이건 지금 노출이 안 돼 있죠. 그랬을 때 나와 비슷한 점수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을 지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참 좋은 거죠. 내 경쟁자들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보게 되니까 나름대로 인원수를 보고 분산력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 어디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 또 다른 군에 어디로 빠져나갈지를 볼 때 이런 걸 갖고 판단할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것까지 판단하려면 사실은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실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제가 제공한 문서에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짜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가면 경쟁률이 높거나 낮은 대학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활용도가 애매합니다. 특히 22학년도에 이것을 보시는 분들, 23학년도, 4학년도에 보시는 분들은 좀 덜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22학년도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입시제도가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특히 교차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눈치 게임하기는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체육관에서 즉 여러분 옛날 다큐멘터리 보면 아시겠지만 원서 접수를 대학교 체육관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한 분이 대장격인 신분이 계시고 핸드폰이나 공중전화 같은 걸 이용해서 어디가 경쟁률이 낮다 높다를 보고하여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체육관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UA나 진학사를 통해서 실지원을 하게 되는데 경쟁률은 인터넷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고 마감 몇 시간 전에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눈치 작전을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드리지만 합리적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날 그냥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경향을 보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활용 가치는 애매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취업률 높은 대학 이것도 사실은 통계치는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 광고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멘트를 들으시면 대부분 이 말이 붙어 있죠. 취업률 1위인 대학 무슨 도에서 취업률 1위인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다 설정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 가치는 사실 애매하다고 보고 이런 거는 뭐 나쁘진 않겠죠. 뭐 당연히 국립대하고 시립대가 제일 많이 뜨긴 하겠지만 만약에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요 대학이나 요런 데이터 대학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양대는 다이아몬드 또는 군별에 따라서 1차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 남학생이 많은 대학, 여학생이 많은 대학 이것도 사실 활용도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아예 이런 걸 활용하려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여대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사실은 애매한 거니까 요거는 활용 가치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큐레이션은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천대학이 나와 있죠. 추천대학이 나오는데 이게 왜 괜찮다고 보냐면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결과 성향, 지원 성향에 따라서 클릭을 하면 그 밑에 대학을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일단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설정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내림창인데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에서의 분야 조금 화면 올려볼까요? 인문계에서 분야, 자연계에서 분야 그래서 지금처럼 색깔을 클릭하셔서 색깔이 바뀌면 이게 조건값이 설정이 되는 거고 소재 지역 그리고 선별 방법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안타까운 얘기인데 내가 특정 과목을 망쳤다. 특히 중하위권 대학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나는 수학이 작살났다. 그럼 수학 미반영 대학 뜨긴 뜹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뭐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강하게 드리긴 할 겁니다만 대학교 명성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취직이 잘 되는 과,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과를 고르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값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조건값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는 보수적으로 안전지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얘를 위로 올려서 칸수 많은 걸 하게 하면 되고 아니다 나는 재수를 각오해서라도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칸을 밑으로 내려서 설정값을 잡으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칸이라는 게 원서 접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요동칩니다. 진학사는 특히 다음 동영상에서 강조할 겁니다만 모의 지원 등수와 칸수의 변화는 지금 현재 입시 시장의 변화를 보기에는 좋지만 여러분이 멘탈 유지하는 데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 기준으로 잡는 건 전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보고 자 설정값을 잡았다면 그 밑에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권을 클릭했을 때 여기 밑에 뜨지는 않죠. 그러면 위에 맞춘 조건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될 거예요. 눈높이를 많이 낮추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적정권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릭해서 색깔이 변한 다음에 선택된 대학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은 이런 데가 있고 또 소시는 지금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 조건에 해당되는 대학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소신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한 대학 결과를 보게 되면 또 결과값이 밑에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여러분이 후보 지원 대학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처음 경험하시는 분이다.
그럼 저는 요 놈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소신이나 모험대학을 뽑아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처럼 여기는 지금 리포트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모의전을 이미 해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건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후보군으로 하신 다음에 직접 눌러서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 대학을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군 승패 전략인데 이게 지금 또 계산을 하고 있죠. 아마 이투스 모지에서는 이런 걸로 얘기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 있니 없니 아마 그 이름이 그거였었죠. 그래서 카드가 나와서 그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후보 대학을 보여줬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 조건값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안전지향이다. 그럼 3승, 또 2승, 2승. 그러니까 요것만 좀 해있죠. 소신 하나, 모험 하나 이렇다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정형 저도 이걸 추천을 하죠. 하나는 안정하지 나머지는 좀 모험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재수 각오한다. 그러면 3패 이렇게 될 겁니다. 군별 승패 전략도 마찬가지 이건 칸수로 조정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처음이시다 경험이 많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대학 후보군을 뽑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렇게 조합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장 하게 되면 여러분이 리포트를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이미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요것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걸로 대학 학과별 예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 기준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학과 기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우리 이 학생은 건국대였으니까 이렇게 건국대를 한 다음에 학과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 일부러 그냥 건축학부를 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쫙 하고 보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데이터들이 뜹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한 학과와 유사한 수준의 대학 학과를 합격 안정성에 한 번에 비교돼서 이 점수 때 또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인기 있게 지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합격 가능성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후보 대학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해도 좀 익히기가 상당히 빡세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대학을 하나 지정을 해보고 뭐 또 건국대겠죠. 건국대 스마트 IC를 한번 저장을 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서 정시 합격 예측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그리고 대학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지원 후보군 대학에서 가장 쓰고 싶은 대학 또는 가장 유력한 대학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처럼 창을 내리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죠. 찾는 대학에 따라서 클릭하시면 될 건데 건국대는 바로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시 과목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의 글자가 바뀌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과목이 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예체능을 노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었던 과는 요 놈이니까 클릭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검색이 나오게 될 거고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위에서 여러 개 과를 클릭해도 동시에 여러 개 과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모의 지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 과를 동시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또 모의 지원 이걸 반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바로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가나다군의 저장대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건국대 스마트 ICT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하셔도 앞에 선행 단계를 하지 않으시면 노출이 안 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 위로 올라가셔서 세 번째를 클릭을 하시고, 지금처럼 체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얘를 1순위로 지원하겠다. 다군에서.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번거롭게 과정이 좀 복잡한 건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군별로 여러 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학사 입장에서 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합격 예측을 하게 되면 정확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는 거고, 또 이게 좀 과정이 번거롭고 노출을 최소화시켜야지 나머지 대학 학과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좀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또 클릭하는 게 나올 겁니다. 1순위로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 순위가 실질적으로 중요할 때도 있고 안 중요할 때도 있는데 이거 우리 그 뒤에 경쟁자의 지원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의 지원을 완료하기를 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이렇게 다시 뜨게 될 거고, 아까 밑에 있던 것이 이게 연노랑으로 바뀌면서 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창이 뜨게 되고 크게 4가지 메뉴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결제한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차례대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난 입시 결과도 나와 있고 성적 산출도 나와 있는데 어차피 밑에서 중복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수시 2월수가 확정이 돼서 넘어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근데 각 대학이 발표를 하면 이것도 이제 뜨게 될 거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먼저 모의 지원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무료라고 써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결제를 안 했으면, 그리고 실제 지원을 안 했으면 이 데이터는 노출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지원자 통계가 나와 있고 여기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활성화시키면 여기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내용은 뒤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공통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밑으로 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이나마 세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 나의 환산 점수, 상위 10%의 실제 지원자 점수, 그리고 50%의 평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모의 지원 등수와 합격 가능 칸수는 여러분들 멘탈을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너무 중점적으로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환산 점수를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아울러 동일대학 동일과를 지원한 경쟁자들의 성향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노출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뒤에 여러 군데에서 중복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측 변동 리포트라고 하는 곳, 여기 이제 눈에 보이시죠? 예측 변동 리포트라고 하는 셀프 허수 분석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본인의 성적의 산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대학교가 어떻게 지표를 잡고 적용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는 과거 합격 예측 적중률과 그리고 건국대 스마트 ICT 융합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그 산정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데 등록금이라든가 장학금의 비율 이런 것도 아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공과되니까 남학생의 비율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성학과 여부나 계약학과 여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건국대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제가 실질 지원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학사는 본인들의 분석에 대해서 또 분석한 데이터를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1학년도는 실제 이 학과의 합격 컷이 이거였는데 작년에 본인들이 제시한 합격 예측 컷은 요 정도가 돼서 약간 높게 설정이 됐다. 이게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년 전에도 합격 컷이 여기였는데 실제로 실제 합격 컷은 높게 예상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진학사를 욕해야 될 이유가 되느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학사는 어쩔 수가 없이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다군이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군은 사실 지원할 대학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치, 한수약, 자연계라면 그렇게 되고 바로 중앙대, 홍익대, 그 다음에 건국대,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 이렇게 수순으로 가게 되는데 심지어 문과학생은 더더욱 지원할 대학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상위권 점수가 됐던 중하위권 점수가 됐던 결국 다군에서는 어느 대학으로 가든 대학이 터지게 되었는데 적정 점수를 보여줘서 학생들이 몰려서 터져서 떨어지게 되면 진학사는 진학사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점수를 지금처럼 보수적으로 짜게 높게 형성해서 제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매번 강조하는 두 가지 근거가 됩니다. 즉 안전지원 대학은 다군에서 찾지 마라. 왜? 몰려서 터지면 대책이 없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모험 지원은 다군이 좋을 수 있다. 몇 바퀴가 돌지 모르니까. 중앙대만 보더라도 ICT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회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대 입장에서 그게 별로 달가운 소식은 아니긴 할 텐데 우리가 모험을 한다면 사실 다군에서 하는 게 더 좋죠. 지금 보는 것처럼 작년에 이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마이너스 점수가 분명 떴었을 텐데 왜냐하면 예측값보다 밑에 점수였을 거니까. 그런데 대범하게 지원을 하면 합격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까담이 이런 걸 알기 전 여기서 제시한 데이터를 알기 전에 저희 학생들의 결과를 보고 깨닫게 돼서 이렇게 흥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모의지원 리포트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 정말로 중요한 합격 예측 리포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예측 리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정보와 함께 그 유명한 배터리 칸수 그 다음에 모의지원 등수 이런 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건 거죠. 특별히 번호는 매기진 않았는데 자기네 사이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하기 때문에 몇 명을 기준으로 했다. 뭐 그래서 추산되는 데이터는 간략하게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입력한 학생의 숫자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겠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우리 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 가능성의 예측에 가독성, 시한성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배터리 칸수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이 학생은 점수가 꽤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건국대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실 거죠. 이렇게 칸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지원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예측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처리는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나의 점수 그리고 최종 합격 예상 컷 그리고 3개년 7칸 이상의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중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썸네일에 제목에도 달아놨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 보면 최초 합격 컷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는 최초 합격 컷보다는 최종 합격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과 나의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성마이맥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아끼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을 상대로 모험과 뭐 그런 걸 즐길 수는 없는 거니까 신중하게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칸수나 등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저도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마이맥으로 일단 후보 지원군 대학을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데이터 위주로 가니까 이게 있기는 한데 활성화가 덜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고 싶다면 칸수와 등수를 보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모험을 할지 소신 지원할지는 최종 합격 예상컷과 내 점수를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밑으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자들의 점수 분포 및 지원 패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진학사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요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진학사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뭐 어디가 먼저인지는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진학사로 인해서 활성화돼서 요새 다른 사이트들도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래프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점이 원래 더 정확한 의미겠죠. 그래서 나의 위치, 그 다음에 최종 컷 이렇게 돼 있어서 추정치를 보여주게 있고, 그 다음에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급격하게 경사도가 있으면 여기는 점수의 차이가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냥 점수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전지원 형태로 또는 그냥 생각 없이 지원을 클릭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점수 차이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럼 나름대로 건국대를 실제 지원 의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나가는 것도 계산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이 과연 빠져나갈 거냐 안 빠져나갈 거냐, 특히 의치한 수양, 인문계, 스카이 상경계열 같은 학생들은 결국 앞에 있는 학생의 데이터가 중요할 텐데 여기서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자세한 세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여기서보다는 뒤에 셀프 허수 분석에서 보시는 게 더 효율성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클릭해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시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은 나 클릭해서 확인하는 것은 극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그리고 상위권이라든가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클릭을 해도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셀프 허수 분석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보는 게 더 효율적인 거지, 이걸 한 명 한 명 클릭해서 앞에 어디로 빠져나갈까, 이게 정말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왜냐? 앞에 인원도 많아질 거고 분포하는 대학도 많아질 거고 그에 따른 학과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유튜브에서 여러 분들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 막 예측을 하는 거, 야 여기가 빠져나갈 거야 여기서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걸 주식 그래프를 분석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차트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극상위권을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시고, 그리고 긍정 요인 그다음에 부정 요인을 더하고 빼기를 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우리 또 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요새 학생들이 쓰는 유행어를 가지고 지원자 성향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붙는다를 승으로 하고 커트라인에 딱 걸려서 떨어질지 붙을지가 50이다 그러면 1무라고 이야기하고 떨어질 게 확실하다 그러면 패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그걸 좀 이해를 하실 거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지금 분류는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국대 지금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안전지향으로 한 친구들이 5명이다. 그럼 이 친구들 가나다고는 다 합격으로 학교를 구성했다는 얘기가 될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2개는 무조건 합격하는 대학을 했었을 거고,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조합은 요게 될 거고, 얘는 살짝 좀 살이 떨리고 얘는 그냥 재수나 그런 걸 각오를 한 조합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봐서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될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중위권 대학이면 너무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이 형태가. 그죠? 또는 뭐 요게 더 제일, 그러니까 요 형태가 제일 많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이동하면 지금처럼 또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나의 점수, 최초 합격 컷, 최종 합격 컷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초 합격 컷은 사실은 입시에서는 의미는 뭐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커트라인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자 여기 최종 합격 컷하고 본인의 점수를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도 나와 있지만 등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근데
모의 지원 등수나 칸수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 멘탈 흔들립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등수가 떨어졌다. 아, 오늘은 모의 지원으로 이 과를 많이 클릭을 했구나. 또 갑자기 등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은 이 학생들이 다른 데로 많이 지원을 돌려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지원까지 연결이 될 거냐. 이거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 합격 컷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관련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진학사가 이런 거 오히려 일목요연하게 보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 그리고 경쟁률 추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평균 100분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다군이니까 추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거의 15명의 평균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이것도 꽤 많이 돌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돌았죠. 여기는 또 꽤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 경향성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다군은 모험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는 게 좋고 이게 몇 바퀴가 돌 거냐 이거하고 이거 보면 차이가 극명하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 모험으로는 좋지만 이걸 예측하고 안전으로 한다.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의미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작년에 예측 컷은 높게 잡았으니까 보수적으로 잡혀서 이걸 보고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진짜로 자기네들 합격한 것이 적중률이 이렇게 됐다. 85%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다 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올해 예측값도 괜찮을 거다라고 광고 아닌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합격 예측 리포트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예측 변동 리포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측 변동이라는 메뉴와 셀프 허수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를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합격자 리포트의 과거 3개년도 데이터 비교도 좋긴 한데 요게 효율성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여기 변동률을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뭐 세부적으로 추가돼서 좋기는 하고 흐름을 볼 수 있다고 예측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요거는 잘 안 보긴 합니다. 왜냐?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더 좋고 그래야 내가 모험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 날짜별에 따라서 최초 컷과 최종 컷의 변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입력하고 뺀 학생들에 따라서 차이가 커지겠죠? 물론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날짜별에 따라서 마찬가지 인원수가 어떻게 변동되고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건 뭐 흐름은 보기는 좋겠지만 이때 당시는 뭐 사실상 점수와 상관없이 막 클릭할 때라서 마찬가지 저는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요 놈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요새 진학사가 자꾸 칸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여론이 형성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 그래서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 칸수의 의미, 뭐 제목도 재밌는 게 많죠. 그래서 몇 칸일 때 이걸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뭐 이런 제목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보시더라도 물론 제가 나중에 다른 대학하고도 이후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기 보시더라도 4칸과 3칸의 의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전체로 봤을 때 건국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3칸이었을 때 실제 합격률이 몇 퍼센트였냐? 24.1%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 예측함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위험의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를 지원할 때 3칸이면 진짜 합격할 가능성이 25%밖에 안 되니까 엔간한 강심장 갖고는 지원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라는 게 통계라는 게
기준 적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즉 가군과 나군을 포함한, 즉 안전지원 대학을 포함한 그 지원이라면 되게 신중하게 할 거죠. 근데 다군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짜 모험으로 또 몇 바퀴 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도록 할게요. 얘는 앞에 있는 군에도 포함이 된 거죠. 즉 진지하게 진짜 지원을 학생들이. 근데 여기서는 모험성이 가미가 돼서 나쁘게 표현하면 도박성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세 칸이어도 37%, 즉 40%에 육박한 학생들이 합격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웃긴 건 봐봐요. 뭐예요? 최초합은 안 되지만 추합이 37% 고스란히 추합이란 얘기잖아요. 여기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칸수는 특히 다군이라면 애매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왜 이분들은 노출시키겠어요? 진학사는. 그렇죠. 제가 또 얘기 드리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분들의 책임을 좀 덜 무마시키려는 어떤 면피용입니다. 야, 내가 세 칸일 때 안 된다고 그래서 30% 정도는 되니까 모험 할지 말할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진학사라는 사이트는 확률을 제시해 주는 거지 너한테 합격 컷 적정 점수를 제시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군이라면 칸수와 모의전 등수보다는 대부분 분들이 진학사를 보고 기타 사이트 한두 개를 참조하고, 그리고 요새 여러분 고속성장 대부분 보고 계시겠죠. 그걸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정치에 그것을 따라가긴 하지만, 근데 모험은 소시는 데이터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창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예측 변동 리포트에서 셀프 허수 분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밑에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허수를 직접 선택하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이 성적도 월등히 좋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지원값을 봤을 때 거길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으니 여기서 나보다 위에 등수를 차지하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없는 친구와 마찬가지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밑에 있는 창에 클릭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뀌어서 입력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제외가 돼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극상위권 학생들은 진짜 대학을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좋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학생들은. 근데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전체를 다 보고 현재 학교에 입학할 것 같은 학생,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갈 것 같은 학생, 이렇게 구분하는 게 효율성이 더 좋을 겁니다. 이걸 다 일일이 클릭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셀프 허수 분석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 면에서는 재수생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수생들은 이미 작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가나다군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대부분 다 압니다. 뭐 서울대면 연고 라인으로 따라갈 거고, 연고는 서간 라인으로 따라갈 건데, 자연계 학생들은 당연히 성대가 더 많이 쓸 겁니다. 왜냐? 공학 계열이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재수생들은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입시가 처음 경험이거나 이번 고3이신 분들은 그 라인에 대해서 아직 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보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시장에서 이미 형성된 서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수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라인 외에 갑자기 돌출이 있다. 그렇다면 뻔합니다. 의치, 한수, 약이 있거나, 자연계라면 그렇고 인문계도 마찬가지, 아니면 교차전, 이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창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이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명씩 보게 해놨을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쭉 내려가서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1등 학생의 예시를 보면 조선대, 전남대, 건국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리플로 가끔 다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즉 건국대 전체 네임밸류하고 조선대 전체 네임밸류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지어 3순위는 건국대고 2순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의치 한수 약 중에 하나겠죠. 그죠?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 이 학생은 그럼 과연 빠져나갈 것이냐? 이걸 예측을 한번 해보시자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 학생이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이 학생은 둘 중에 하나 바꿀 겁니다. 제가 만약 담임이라면 하나는 일반계 대학으로 가군이 됐던 나군이 됐던 일반계 대학으로 돌리고 모험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학생이 건국대에 입학할 거냐 안 할 거냐도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 이 학생이 고집이 세서 나는 이거 하겠다. 그럼 오히려 이 1등 학생 건국대에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경우에서 여러분이 모두 다 생각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예상을 하시고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은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극상위권만 클릭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당연히 이건 의대는 아니겠죠. 메이저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과를 쓰고 여기를 안전지원으로 택했구나. 그럼 이 학생은 오히려 안 빠져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얘도 일반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2순위가 됐으니까 여기로 빠져나갈 확률이 더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기성세대 분들은 아직까지 이화여대에 대한 내배를 더 좋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이 학생은 허수로 제외를 시키면 되는 거고 더더구나 최초합이니까. 그리고 한양대, 서강대, 건국대 마찬가지죠. 이 학생 뭐 이렇게도 짐작할 수 있겠네요. 탐구가 착살났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로 빠져나갈까 허수가 아닌 거죠. 공격적으로 썼네요. 허수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일일이 클릭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처럼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인증된 학생, 이런 학생들도 그냥 제외시키는 게 나쁘진 않겠죠. 근데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 학생도 그냥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말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학사의 합격 예측 리포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처럼 동일대학 동일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게 정말로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그 그래프도 보셨었잖아요. 합격 예측 리포트에서 그 그래프를 봐서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빠져나갈 거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효율성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대학하고도 비교를 이제 조금 할 건데 그거를 보고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개만 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면 마찬가지 이 학생은 서강대를 노리는 학생이라고 눈에 보이시죠? 더더군다나 최초합이니까 이 학생은 빠져나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세 개 대학 중에서는 아마 이 학생은 서성한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 학생 뭐 또 뻔한 얘기죠. 교차전을 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점수 데이터는 보여줄 수는 없긴 하지만 대충 예상이 되는 건 눈에 보이시죠? 국어를 잘 봤을 확률이 높고 여러 모자이크로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 학생 국어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대학보다 좀 상위권 대학도 같이 좀 보여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두 개 대학을 보여드린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동영상 전체에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군에 있는 중앙대 ICT를 마찬가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비교될 내용을 바로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합격 예측 리포트에서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4번 항목에 경쟁률과 추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4개년이 이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진학사가 보기에는 훨씬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제가 중앙대를 한번 말씀드렸던 기회가 있는데 여기 추함률을 보면 어마막지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때는 뭐 8바퀴 돌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는 뭐 13바퀴 도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최소 8바퀴 이상 그리고 3년치를 본다면 평균 10바퀴 이상은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추정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약대까지 생겼기 때문에 22학년도니까 약대까지 생겼기 때문에 돌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걸 안전대학으로 쓴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10배수 안에 나는 재수를 각오하고 공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쓰실만 하긴 하겠지만 근데 요거를 가지고 안전지원 대학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돌고 도는 거는 진짜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서도 저희 학생들이 중앙대에서 예비번호를 못 받아도 특히 다군에서 그래도 모르니까 꼭 기다려 보고 있을 거라 전화기 꼭 들고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커트라인보다 다군은 어쩔 수 없이 진학사는 높게 잡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시키는 게 더 낫지 떨어뜨려서 책임을 감당하는 것보다 합격을 시키고 요거도 먹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으니까 잔소리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체도 입시가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말로 할 말이 많은 내용이 이 내용인데 우리 예측 변동 리포트의 제일 마지막 칸을 오게 되면 칸수의 의미, 특히 중앙대 칸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우신 정보가 여기 나와 있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진학사가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킴으로써 이거를 선언하는 거라고 봅니다. 진학사는 학생들에게 합격 컷 점수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확률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험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요걸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4칸인데 기본적으로 중앙대 자체는 합격 비율이 4칸이어도 60%가 넘습니다. 물론 요놈이 즉 마지막에 있는 다군이 평균값을 높여주긴 했겠죠. 대학이 가나군이 있다면 거기는 신중하게 지원할 거기 때문에 4칸이 진짜 40% 전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다군에 있는 게 그게 인문계가 됐던 경영 쪽이 됐던 ICT가 됐던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생겨나서 합격률이 높아지게 되니까 4칸이어도 지금처럼 60%가 넘는 비율이 나오고 웃기게도 실제 최초합은 2.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어떻게 보면 4칸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최초합으로 나온 게 2.5%밖에 안 되니까 아 진짜 4칸이면 40%가 안 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통계는 그게 위험하다고 했죠. 추합으로 돌아보니까 무려 60%가 합격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ICT만 보더라도 더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T는 어차피 스카이, 의치한 수약, 모두 모험, 소신전환 모든 친구들이 결국 중앙대 ICT를 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수 컷이 확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최초합은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4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적중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나 추합이 무려 이렇게 돌았다. 그래서 중앙대 ICT를 모험을 할 거다. 나는 내가 봤을 때 10배수 안에 내가 들 거니까 나는 이걸 안전으로 잡고 가나를 모험으로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최악의 상황에 재수는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책임을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어차피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 만약 제 자식을 지원시킨다. 그럼 저는 그 전략을 쓰긴 할 겁니다. 경험상 모험을 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안정성을 추구하신다면 얘는 모험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가나에서 눈높이를 하나만 낮추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셀프 허수 분석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측 변동 리포트에 셀프 허수 분석을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앙대 ICT도 상위권 대학이긴 하지만 극상위권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ICT 학과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일일이 클릭을 해서 다 보기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자연계 대학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오게 될 거고 대부분 연세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공과대학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게 상향으로 쓰신 분들이 중앙대 ICT를 많이 손을 댈 거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의치한 수약으로 잡고 나머지 공과대학이나 그런 데서 안전카드를 잡고 중앙대 ICT를 잡는 라인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클릭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서 얘 빠지겠다 얘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착착착 진행하는 게 효율성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상세 정보 보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원수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1300명을 다 예측을 한다. 그걸 하고 있으면 진짜 한나절이 다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셀프로 해서 허수를 그냥 제외하시면 될 것 같고 한두 명만 좀 보도록 할까요? 예, 뭐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스마트 보안, 경영, I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진짜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인문계 학생들 힘드실 겁니다. 이 학생도 결국 교차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위에 성적은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학생 성적을 보니까 국어 성적이 조금 나쁘고 생명 성적이 조금 나쁜데 그래도 서울대 경영대학을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최초합으로 나오고 있네요. 근데 또 이건 또 이런 게 있죠. 3순위입니다. 3순위. 그죠? 3순위니까 이 학생은 여기를 붙으면 여기 갈 확률이 높겠죠. 1순위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저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대를 제끼고 나 다른 대학을 간다? 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대학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즉 취직의 문제와 합쳐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 학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학생은 이과로만 다 했네요. 반도체공학, 서울대 원자핵공학, 그 다음에 중앙대 창의-ICT가 됐는데 성적이 다 골고루 좋긴 한데 화학이 조금 모자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모자이크 돼 있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1순위로도 서울대 원자핵공학이니까 이런 학생들은 빠져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1000명을 다 보겠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셀프 허수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대략적인 윤곽을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가슴 아프게도 우리 2022학년대 가장 큰 가슴 아픈 트렌드죠. 교차 지원의 내용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고려대 미디어 학부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현재 가슴 아프지만 현재 수험생이 문과인 학생들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하향 지원은 하나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재수를 하겠다. 그럼 확통 가지고 여전히 하실 거라면 정말 독한 마음 먹고 내년에 확통해서 거의 만점 지향의 점수를 나게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미디어 학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추함률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요때는 꽤 많이 돌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20% 아니죠. 물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도 그러긴 할 겁니다. 인원수 적으면 사실 너무 마음이 쫄려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저희 반 학생들 경험해 보니까 진짜 화통한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인원수 적으니까 애들 쫄아서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쓸래요. 라고 해서 역공격해서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집 정원이 4명이었는데 진짜 점수가 커트라인 간당간당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 제 아들이었다 그러면 야 우리 쓰고 떨어지자. 그게 너한테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텐데 물론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판단은 네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4명이라는 모집 정원이 진입장벽을 높일 것 같다 해서 역공격해서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나눠져 있어서 이게 꽤 어려운 학과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시면 자 작년에는 실제 컷이 이거였는데 정말로 점수가 높게 잡혔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매번 얘기 드리죠. 온라인 배치표는 기본적으로 성향이 높게 잡힌다. 짜게 잡힌다. 보수적으로 잡힌다.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가 실제 합격 컷은 이거였는데 예측값이 이거였으니까 만약에 작년에 입력한 친구들은 여기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은 마이너스 값이 나왔겠죠. 그럼 그 마이너스 값을 그래도 소신전 해보겠습니다 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무려 이만큼의 학생이 합격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고려대는 고려대인지라 그 비율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도 마찬가지로 같이 칸수를 보시면 다소 놀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전체 평균을 보면 어쨌든 경향성은 따라가는 추세가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칸수에 따라서 합격률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말고 작년에 모험을 감수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큰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3개년 평균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보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여러분들. 3칸이었는데도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얘네들은 결국은 짜게 잡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인원수가 적고 명문대인데 이거 점수를 후하게 잡아서 또는 이 사람들이 수집한 적정 데이터를 보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터지게 되면 사실은 정말로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모집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2대1, 3대1만 돼도 당연히 인원수는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점수대가 꽤 조밀하게 모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83%라도 솔직히 의미는 다릅니다. 즉 엄청나게 밑에 있는 점수대가 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83%가 3칸임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모든 대학교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쓰고 싶은 대학 하나 정도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대성하고 이투스 모지하고 그 다음 진학사에서 다른 데는 색상으로 많이 하죠. 장담하죠. 이건 주황색이나 빨간색일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만약 이런 추세였다면 3칸이라면 그죠? 3칸이라면 그런데 실제 합격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학사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적정 컷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확률을 보여주는 회사다. 3칸이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얘는 이렇게 되지만 전체 고려대는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카드를 하나 잡았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모험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셀프 허수 분석을 올해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측 변동 리포트의 셀프 허수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여기서 문과 학생들을 위로 드려도 뭐 가식이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냉정히 생각해서 한 군데는 하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확통으로 재수나 또 고3으로서 수능을 보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만점 지향을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스카이를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고려대는 고려대인지라 2, 3, 4, 5등이 현재 지원사는 문과 학생이긴 한데 6등 그 다음에 7등 학생이 교차 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세부 데이터는 모자이크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국어하고 수학 100분위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점수입니다. 근데 수학은 작년 수리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성적 되면 무조건 99%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노려서 이 학생 교차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약학하고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여기는 뭐 갈 가능성은 적겠죠. 그리고 3순위로 써놨습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 여학생 같아서 여기를 갈 것 같은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등 학생도 마찬가지 교차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국어 성적이 너무 뛰어나고 탐구가 망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근데 탐구가 망하고 국어 수학이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럼 무조건 교차 지원해야 되겠죠. 왜냐? 연대하고 고대는 뭐 둘이 비율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탐구 반영 비율이 그래도 수학의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고 영어 등급간 점수 차가 고대가 덜 하니까 여길로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도 어쨌든 안전지향을 좀 도모를 했죠. 근데 여기 중에서 어디를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학생은 여기를 뭐 1순위를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대까지 중앙대 그리고 건국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통해서 과거 3개년 데이터와 비교하는 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할 게 뭐냐면 2022학년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21학년들을 포함한 예전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데이터를 적용하는데 주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 3개년도의 백분위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21학년도고 그 다음에 19학년도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좀 떨어진 게 눈에 보이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트렌드니까 나는 이 추세를 연장된다고 보니까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성적이 여기쯤이어도 모험을 하겠다 라는 데이터 추정은 나름대로 괜찮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2022학년도입니다. 지금은 2022학년도처럼 불순이라는 기조가 깔리게 되면 또 여기 몰려서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맞는 분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합격 예상 컷 그거를 보고서 하시는 게 좋지 경쟁률 또는 그런 어떤 그래프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과거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고 싶다면 지금 이게 눈에 보이시죠? 2021학년도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뭐처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이 학생이 최초 합격 컷, 즉 21학년도 성적이라면 최초 합격 컷이라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학년도를 클릭을 또 해보면 클릭을 하시면 지금처럼 밑으로 또 쭉 가게 되면 마찬가지 2년 전 성적으로도 최초합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9학년도를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최초 합격 컷에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여기가 만약 모험 지원이나 소신 지원이라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하시고 제가 까담이 제공한 문서에 기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짜증나시겠지만 제가 매번 잔소리하죠. 미련하게 클릭질하고 쓰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위에 나와 있던 거 과거에선 성적 산출을 이렇게 했다. 그 기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예전에 얘는 학생부도 반영이 됐던 대학이었죠. 건국대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수의대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친구도 의외로 있었습니다. 상위권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22학년도 데이터는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밑으로 오면 과거의 추함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학년도는 여기 뭐 나와 있진 않은데 19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회전이 된 게 확인이 되시죠. 거의 6배에 달하는 숫자가 돌았고 또 그 이전에는 또 2바퀴 반 정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데 이게 과연 몇 바퀴 돌 거냐 이거는 어떤 패턴이 없습니다. 그의 입시 난이도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추합권이다라는 것을 안전카드로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모호문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적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학사는 개인적으로 활용을 잘 하시면 하실수록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도 보고 있고 컨설턴트도 보고 있는데 단 제목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날의 검 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진학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칸수의 의미, 특히 그게 다군이라면 해석하는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